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고 자녀들도 어느새 독립하여 집을 떠납니다. 일상이 한가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죠. 처음엔 여유로워 보였던 시간이 어느새 외로움으로 변하고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쉽게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대부분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비에 더 쉽게 빠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괜히 인터넷 쇼핑몰을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듯 물건을 하나둘 담아본 적, 처음엔 그 물건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막상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면 관심조차 없어지고 어느새 다른 것을 또 찾게 됩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마음속 공허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비가 반복되는 이유는 삶의 중심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직업이나 가족을 통해 정체성을 느꼈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하죠. 그런데 그 공백을 메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즉각적이고 손쉬운 해결책인 소비를 택합니다. 내가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활력을 줍니다. 마치 다시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방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사게 되는 물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식용 물건들. 둘째, 건강기능식품. 셋째,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입니다.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지금 당장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물건들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구매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장식품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인테리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 공간이 특별해졌다는 감각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고 싶기 때문에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거나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대체 보상 행동, 서브스터투트 그래터퍼케이션입니다. 이는 본래 원했던 감정이나 경험을 얻지 못할 때 다른 것을 통해 보상하려는 심리입니다. 외로움, 무력감, 공허함은 원래 인간관계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람들은 물건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은 일시적 쾌감은 주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사회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소비 패턴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의미 없는 소비를 반복하는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나 자기계발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그룹은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안에서 지난 한 달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물건이 전체의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우 적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결국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줍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관리의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 예전보다 삶이 풍요로운데도 만족감은 줄어드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의 의미, 인간관계, 자아실현 같은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물건으로 채우려 하니 그 자리는 계속해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를 멈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때로는 즐거움도 줍니다. 다만 구매 전에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나는 왜 이 물건을 사려는가?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감 해소에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비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 몸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의 보상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물건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삶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고 과감히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옷장 속 옷, 책장 속 책, 서랍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소품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 삶의 공간과 마음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소비가 아닌 체험의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 관계, 경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단 10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이걸 원하나? 아니면 그냥 허전해서 그런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본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